네, 차트로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추세와 추세선 그리고 추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지와 저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와 저항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상승 추세, 그리고 두 번째가 하락 추세,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수평 추세입니다. 자, 상승 추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상승 추세는 고점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저점 역시도 상승을 한다. 크게 봤을 때 이런 상승 추세에서 방향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락 추세는 고점이 점차 하락을 하고 이 저점도 하락을 하죠.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 수평 추세는 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수평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바로 지지와 저항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면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상승 국면, 그리고 횡보 국면, 그리고 하락 국면. 그래서 추세도 이렇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수평 추세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승 추세 이탈,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매매의 가장 기본은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 매수를 한다. 그리고 이 저항 라인이 있을 때 저항을 돌파를 하고 나서 그 저항이 지지로 변경되어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자, 그 말이 여기서 계속해서 저항에 막혀서 하락을 해 주었죠. 이렇게 하락을 해 주다가 여기를 돌파를 한 겁니다. 저항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 구간이 지지로 변경이 되고 지지받는 것을 확인을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리테스트라 그래요. 이 구간에서 리테스트를 하러 한 번은 내려와요. 그때 이 지지받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저항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면 지지선까지 하락하고 나서 그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를 해라.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기가 지지 라인이었다라면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지지하지 못했다라면은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지금 자리가 이 자리가 저점일까 혹은 이 자리가 고점일까 이걸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지지를 받을까,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어디서 지지를 받을까 그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보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라면 이 구간을 다시 리테스트하러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 구간도 숏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내려오고 나서 이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확인을 한다라면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 어디서 저항을 받을 것인가, 여기는 반대죠. 이탈을 하였는데 이 구간을 다시 저항을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리테스트라 그래요. 리테스트 확인 이후에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를 확신하지 말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리테스트를 하고 내려오는 걸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포지션을 좀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 정확하게 가격 반응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평 추세는 여기가 여러분들 지지입니까 저항입니까? 지지를 받고 있다. 그쵸? 이 구간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던 주가는 올라갈 때 이 구간이 저항 라인이었겠죠.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는 지지로 바뀐다.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고 이 라인에서 맞고 저항 맞고 내려온다. 근데 이 구간에서 여기를 뚫어버리니 다시 저항 돌파를 하였고 이 라인은 지지가 된다. 수평 추세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 횡보를 거친다. 즉 박스를 만들어준다. 수평 추세를 그려주면서 다음 상승으로의 움직임을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방향성이라 그래요. 자, 이 구간에서 방향성을 한번 보여줬죠. 그러면 다음 방향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비방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 뒤에는 횡보를 해준 이후에 여기서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이 방향은 상승일 수도 있고 하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들이 존재를 한다. 이 횡보 국면 그리고 수평 추세가 존재를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차트에서 한번 녹여보도록 할게요. 추세선을 어떻게 긋느냐, 제가 강줄기를 예시를 한번 들어드렸죠. 그래서 너무 이런 아랫꼬리에 집착하지 마라. 큰 흐름을 보고 작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점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은 그래도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그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 보시되, 이 상승 추세는 2개 이상의 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락 추세는 2개 이상의 고점이 필요하다. 자, 저점이 2개가 있으면 점이 2개가 있어야 우리가 선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상승 추세를 그릴 때 첫 번째 저점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 저점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지죠. 자, 하락 추세를 그릴 때는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고점을 체크를 하고 두 번째 고점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을 쭉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하락 추세선을 우리가 그을 수가 있다. 추세선 그리는 방법 간단하죠? 자, 우리가 지지 저항을 볼 때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수평으로만 그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세선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지지와 저항 역시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을 수가 있겠다. 요 정도 체크를 해드리고, 자, 추세선은 오래 지속되고 이 시도된 횟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즉, 2번만 지지를 확인을 한 것보다는 3번이 더 정확할 수가 있고 4번째가 더 정확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실전에선 여러분들 3번 이후에 4번부터는 우리가 뭘 의심을 해야 되냐, 여기서 뚫고 내려갈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번째까지는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이 잘 나온다. 그런데 4번째부터 5번째부터는 여기서 이탈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잘 버텨줬다. 망치질을 여러 번을 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망치질을 하니까 이 견고한 지지가 이제는 부서지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결국에는 부서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추세선도 여러분들이 타임프레임, 우리 시간의 범위에 따라서 단기 추세선, 중기 추세선, 장기 추세선으로 세분화를 하고,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우리가 장기 추세선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월봉으로 추세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봉, 일봉, 그 다음 4시간봉, 1시간봉 순서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 시황 브리핑 보면 일봉상 큰 상승 추세를 그려두고 그 뒤에 이제 1시간봉이나 15분봉으로 추세를 작도를 해둔 이후에 매매를 하는 방법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선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추세를 이탈을 했을 때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상승 추세를 돌릴 수가 있다. 추세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서부터는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시그널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이 돌파에 대해서 영상을 녹화를 해둔 게 있는데 돌파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일봉상 고가와 종가가 모두 다 상방으로 돌파를 해서 안착 마감을 해야만
우리가 이거를 돌파라고 본다. 그러면 하방으로 돌파는 저가와 그리고 종가겠죠. 이 저가와 종가가 일봉상 모두 하락 이탈을 했을 때 이걸 돌파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특정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그거를 돌파를 했다라고 보고 추세 전환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돌파를 하고 하루 이틀만 보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길게 보고 이 돌파선 위에서 계속해서 차트들이 캔들들이 놀고 있다라면 그건 완벽한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추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추세대는 이러한 가격 움직임이 일정한 추세선을 따라서 이 간격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줄 때 우리가 이걸 추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추세선이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추세대다. 그러니까 이 추세대 안에서 일정한 가격 안에서 등락이 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채널 안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여기 보이시면 여러분들 중심선 보이시죠? 이 중심선에서 또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맞고 올라가고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맞고 또다시 상승을 해주는 일정한 채널 안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을 바로 추세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뷰에서는 평행 채널로 이런 추세대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대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추세대에서는 이 구간은 매수, 여기는 매도, 이 구간은 매수, 이 구간은 매도, 이런 식으로 이 추세대 상단에 맞았을 때 가격이 하락하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포지션을 진입이 가능하고, 또 다른 방법은 만약에 현물을 들고 있다라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을 늘리고 여기서는 비중을 축소, 여기서는 비중을 늘리고 비중 축소, 비중을 늘리고 여기서는 비중을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추세대는 단기적인 거래에 적절하게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평행 채널을 그어보는 습관들을 가져가면은 일정 구간에서 저항의 역할과 지지의 역할도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준점 역시도 잡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용이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언제나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추세대가 형성은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하거나 하락 이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세대를 하락 돌파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강한 하락이 또 나오더라. 그런데 여기서 상승 추세대에서 만약에 이 구간을 위로 상방 돌파를 한다라면 이것은 더욱더 추세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보조 추세대, 그리고 여기에 하단 부분을 주 추세대라고 하는데, 상승 추세대에서 이 보조 추세대를 상방으로 돌파를 한다라면 이것은 더욱더 강한 추세 강화, 추세의 가속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락하는 이러한 채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 구간을 상방 돌파를 한다라면 여기서 추세의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수 매도를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추세대 안에서 기준을 잡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추세대를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최소 두 개의 고점 그리고 두 개의 저점이 필요해요. 자, 고점 두 개와 저점 두 개를 연결을 해야 이런 평행 채널이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트레이딩 뷰에서 어떻게 작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바이낸스 현물 차트고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평행 채널을 한번 작도를 할 수 있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두 개의 고점과 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런 평행 채널이 보여요. 이 고점과 여기의 고점을 이으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저점 두 개를 연결했어요. 여기를 제가 확장을 시켜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채널 안에서 가격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그리고 여기에 지지,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유의미하게
가격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실전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할 수가 있고, 자, 트레이딩 뷰에서 이 평행 채널은 이 왼쪽 상단에 이 트렌드 라인 툴을 누르시고 이 라인 툴에서 쭉 내려 보시면은 이 패러럴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누르시고 고점과 고점을 있고 저점을 연결해 주면 이런 채널을 작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의할 점을 또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반드시 이 추세대 안에서만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추세를 유지를 한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 이탈이 나올 수가 있고, 이 라인을 하락했다라면은 여기서 곧바로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더욱더 큰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추세대를 뚫고 올라갔으나 이 구간에서 그대로 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채널로 다시 회귀를 하더라. 하지만 회귀를 했을 때 그래도 이 추세 안에서 가격 반응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다가 여기를 뚫어주니 급격하게 또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행 채널 추세대를 그어두고 나서 매매의 기준으로서는 삼을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차트의 파동이나 다른 지표들을 보고서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 수평 추세선을 작동하는 방법과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추세선을 주추세선과 보조추세선을 함께 작도를 해서 이 추세대를 만드는 평행 채널을 작동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함께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됐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셔도 좋고, 혹은 실시간 소통방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제가 이동평균선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